자, 문장의 표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일단 높임 표현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높임 표현 너무 잘하잖아요. 왜냐면 1학년 내신 때 죽어라 했잖아. 그치?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얘들이 알 것 같아서 선생님이랑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 표현에서는요, 문장의 표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상황에 맞게 드러내는 게 우리 문장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실현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드러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대상,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현 방법, 그리고 의도. 자, 그 의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번엔 높임이래요. 그러면 역시나 높임 표현도요, 높임의 대상과 실현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높임의 대상과 실현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기억하시죠?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 그림까지 다 외울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죠? 우리 일단 담화 상황에서요. 담화 상황의 구성 요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그래, 화자라고 해. 중요한 건 발화된 문장이 중요하죠. 그리고 듣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청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발화된 문장. 그리고 이 담화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공적인 상황인지 사적인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담화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건데, 자, 우리 높임의 의도를 화자가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높임 표현의 종류,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상대 높임 표현이다, 이렇게 불러주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주체 높임은 누구를 높이는 거죠? 발화된 문장 속에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 표현은요? 문장 속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그냥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자는 여기 있었고요. 여기 발화된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발화된 문장 속에 주어가 있을 수 있고요. 목적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사어도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화된 문장 속에 또 서술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서술어는 어떠한 단어가 서술어가 될 수 있죠? 동사, 형용사, 그리고 체험 플러스 이다. 요거 세 개밖에 안 되는 거야, 서술어는. 자, 그러면 보통 동사나 형용사, 용언이 서술어로 온다고 했을 때 용언은 또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자, 어미는 둘로 나눠서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가 무슨 어미? 어말어미. 그리고 그 앞에 오는 어미가 무슨 어미? 선어말어미. 일단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각각의 대상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실현 방법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대 높임 표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 표현은요, 우리가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듣는 이. 여기 있네. 얘를 높이는 거네. 자, 듣는 사람을 높이는 실현 방법 뭐가 있죠? 선생님, 내가요 라고 안 하죠. 내가요 대신 뭘 쓰죠? 제가요. 첫 번째, 화자 자신을 낮추는 표현. 자연스럽게 나를 낮추면 듣는 네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자 자신을 낮추는 표현. 저도 있고요.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이상하죠? 어떻게 해야 돼?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해야 되겠지. 말씀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높이는 의미도 있지만 낮추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높임과 낮춤 둘 다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할 때는 나의 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바로 종결 표현인데요. 우리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종결 표현이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종결 어미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요놈 때문이에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체 기억하죠? 그 중에서 해요체의 요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조사?
보조사. 그래서 어미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종결 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뭉뚱그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서 써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적인 지식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요 문장의 종결 표현을 통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청자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의 끝. 그러면 문장의 끝에 종결 어미가 올 수가 있고요. 또는 보조사 요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체 뒤에 붙는 요는 사실 보조사 요입니다. 그리고 어미이다 보니까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활용을 하죠. 어말어미는 얘들아 종결 형태에 있고 비종결 형태에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종결 형태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원래. 자, 그럼 문장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다, 평서형, 냐, 의문형, 명령, 감탄형, 청유형,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장의 형식이요. 그럼 다시 원래 종결 어미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지어요. 근데 문장의 형식 플러스 무엇도 드러낸다? 상대에 대한 높임도 드러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형식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다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야? 형식 형태소에서. 자, 형식 형태소 종류 3개 뭐죠? 체온 뒤에 조사, 어간 뒤에 어미, 그리고 접사, 뭐 전미사, 접두사 같은 접사, 얘네가 문법을 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요, 조사, 어미, 접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걔네들이 도대체 어떤 문법을 드러내는지 그게 포인트야. 항상 문법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형식 형태소가 바로 문법 형태소니까요. 그럼 다시요, 여기서 어미를 통해 실현이 된다. 물론 보조사 요도 있지만, 그러면 얘가 등급에 따라서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어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격식체의 종류 뭐가 있어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체. 그래서 오오 개라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비격식체의 해요체와 해체. 그런데 이 요는 뭐다? 보조사 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눠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문장의 형식에 따라 쭉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들으면 알 거예요. 안녕히 가십시오. 얘들아, 이거 안녕히 가십시오예요. 요는 생략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안녕히 가십시에서 요를 써버리면 요 빼면 안녕히 가십시 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오 붙이면 돼요. 자,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무슨 체예요? 안녕히 가십시오, 십시오. 하십시오 체죠. 그러면 그거를 하우처럼 할건 어떻게 돼? 가시오 되는 거지, 얘들아. 그 다음에 어서 들게, 이건 하계체. 그 다음에 밥 먹어라, 밥 먹자, 밥 먹냐, 밥 먹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해라체죠. 그쵸,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우체와 하계체를 현실에서 잘 쓰지 않아요. 얘는 편집글에서 그동안 안녕하시오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하계체는 장인 장모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장인 장모가 사위를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되게 어색해서 말을 낮추기도, 야 만나서 반갑다 빨리 먹어라 하기도 이상하고요. 드십시오 하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사용하는 게 이제 하계체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신랑감 데려가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그 신랑감에게 어서 들게 이렇게 어색하게 말하는 장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남았나요? 20년 남았나요? 네. 늦게 결혼하고 20년도 충분히. 네. 어쨌든 어색해. 중요한 거 잘 안 쓴다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하십시오체가 높임, 해라체가 낮춤, 해요체가 높임, 해체가 낮춤이겠죠. 여기까지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이걸 이제 다만 상황에 적용을 해볼게요.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높임의 대상이 같은 대상이라고 할 때요. 이 높임의 대상이 같다고 할 때, 물론 높임의 대상이 달라지면 당연히 높임표도 달라지니까. 그런데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같은 대상이라고 할 때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같이 사용할 수 있죠. 안녕히 계십시오. 저 갈게요. 정확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격식체냐 비격식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얘들아, 하십시오체와 해라체를 동시에, 그 다음에 해요체와 해체를 동시에, 또는
하십시오체와 해체를 동시에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격식체냐 비격식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높임의 등급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높여야 할 대상은 하십시오체든 해요체든 섞어서 높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이지 말아야 될 대상은 헤라체든 해체든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라체도 격식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격식체에도 높임과 낮춤이 있는 거고 비격식체에도 높임과 낮춤이 있는 거야. 여러분 헤라체는 다냐라자 구나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다냐라자 구나 다. 그 다음에 그게 평서형이죠. 그 다음에 의문형은 보통 야. 그 다음에 명령형 라, 청유형 자. 그 다음에 감탄형 구나 이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헤라체와 해체의 구분이에요. 해체는요, 해요체에서 요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가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헤라체에는 요가 붙을 수 없어요. 얘는 요가 붙을 수 있는데 이걸로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너 어디가? 이거 무슨 체일 것 같아요? 해체죠. 그러니까 비격식체죠. 나 집에 간다. 이건 집에 간다. 간다요? 돼? 안 돼? 안 돼. 그럼 헤라체예요. 그러면 격식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일은 어디 가는데? 이건 어디 가는데? 해체. 왜냐 어디 가는데요? 되잖아. 그치? 놀러 가냐? 이건 격식체의 헤라체죠. 왜냐면 어디 가냐? 요 안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면 돼. 요를 붙이냐 안 붙이냐. 근데 지금 막 헤라체하고 해체는 섞어도 되죠? 섞어도 돼. 왜냐면 높임의 등급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높임의 등급이 같은 건 같이 쓰면 돼요. 얘는 아주 높임, 아주 낮춤.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얘는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임의 등급이 같은 것끼리 쓰면 되고요. 한마디로 아주 높임하고 두루 높임이 같은 등급이고요. 얘는 잘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아주 낮춤하고 두루 낮춤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상이 같은데 이번에는 이 높임의 등급 표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가 달라지면? 대상은 같은데 이것이 달라지면 높임의 등급 또한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야 존나 춥다 그러다가 얘가 막 친구들끼리 막 얘기했어. 막 존나 춥다. 나도 춥냐 너도 춥다. 우리 뭐 어쩌서 막 반말로 막 얘기했어. 근데 이제 맞아요. 우리 준혁이가 만약에 회장이라고 해봐. 얘가 나와가지고 학급 회의를 진행을 해. 그러면 야 네가 말해봐 이러겠니 학급 회의 시간에? 존나 씨부려봐 이런 말 하겠어요? 알겠죠? 누구누구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겠지? 존나 씨부려. 선생님 욕이 찰져요. 그죠? 나 맨날 밤마다 너네 웃기려고 욕 연습해. 선생님이 욕을 해야 그나마 좀 잠이 깨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연습합니다. 찰지게 말해달라고. 항상 욕하는 거 연습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죠? 대상이 같더라도 뭐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그 상황이 바로 무슨 상황이에요? 공적인 상황이냐 사적인 상황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담화에서는 항상 문맥적인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단어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앞뒤 문맥의 의미 파악까지 완벽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크게 봐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상대 높임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헤라체는 격식체다, 해체는 비격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주체 높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은 어디에서 실현이 되느냐? 바로 저 문장 속에, 발화된 문장 속에 이번에는 요 놈이거든요.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예요.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니고 발화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주어가요. 내가 높이는 직접적 대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일 수 있어. 내가 높이는 인간일 수 있어. 그런 높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직접 주체 높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문장 속의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죠. 또는 사람이긴 사람인데 높임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따님이 뭐 이런 거, 수희 선생님의 따님이 뭐 이런 거, 영찬 선생님의 쌍둥이 아들 따님이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직접 높임과 그 다음에 간접 높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직접 높임의 경우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실현할까요? 자, 얘는 아까 우리 보통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고 했죠? 근데 얘는 뭘로 실현해? 일단 원장님이 라고 하지 않죠? 원장님? 그래, 뒤에 뭐가 붙어? 얘들아, 깨서 품사 뭐야? 그래, 그러면 얘는 뭘로 실현한 거야? 첫 번째, 주격 조사 깨서. 그 다음 아주 대표적인 주체 높임에 뭐가 있어요? 선어말어미가 있죠. 야, 선어말어미는 기능이 두 개밖에 없어. 높임하고 시제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서도요, 높임 선어말어미는 오로지 딱 하나. 뭐만 남았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요 자리를 통해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 중세 때 다 기억하시나요? 중세 때에는 요 자리를 통해서 저 세 가지 높임 표현 다 가능했죠. 우리 기억 떠올려 보세요. 주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뭐 있었죠? 시, 샥, 자음어미 앞에 샥, 모음어미 앞에 시 기억하시는? 아니, 자음어미 앞에 시, 모음어미 앞에 샥 기억하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뭐 있었죠? 삭자짝.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선어말음이 그 예디음자를 쓰는 이 기억하시죠? 근데 그거 싹 사라지고 뭐 하나만 남은 거야? 시 하나만 살아남은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보면, 거꾸로 말해보면 선어말음이 자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높임 표현은 뭐밖에 없다? 오! 주체 높임밖에 없는 거예요. 요 자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거 딱 주체 높임 하나.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번에 선어말 어미라고 했어요. 예, 광동구에서 요거 대시 빼면 틀린다고. 그죠? 예, 요거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틀리게 만드는. 예, 그래서 두 개를 다 선어어로니까 앞뒤로 대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아예 이 단어 자체가 높임의 의미를 가진, 특수한 의미를 가진 단어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걸 높임의 특수 어휘라고 불러줘요. 특수 용언도 있고 특수 명사도 있는 거예요, 얘들아. 예를 들면 할아버지께서는 댁에서 낮잠을 주무신다. 자, 우리 여기에서 높여야 될 대상 누구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자, 문장 성분이 뭐죠? 주어져. 그러면 주체인,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 집에서라는 말 쓰지 않았죠?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썼어? 댁의 폼사는 뭐야? 명사. 그때는 주체 높임과 관련된 특수 명사를 쓴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명사는 무조건 주체 높임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요. 할아버지 댁에 뵈러 갔다. 할아버지를 뵈러 댁으로 갔다. 해볼까요? 할아버지를 뵈러 댁으로 갔다. 내가 간 거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높여야 될 대상인 할아버지가 문장에서 성분을 뭐로 쓰였죠? 할아버지를 목적어로 썼지. 그럼 그때는 객체 높임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댁이라는 명사가 어쩔 때는 주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목적어나 부사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특수 명사가 누굴 높이는지, 누구랑 관련된 어휘인지를 생각해서 이 높임을 결정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높임 표현을 본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조사, 어미, 접사 이거부터 찾는 게 아니야. 조사, 어미 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뭐부터 찾아야 돼? 얘부터 찾아야 돼. 높임의 대상. 누구를 높이려고 하느냐, 얘부터. 그래서 문장을 딱 본 다음에, 아, 선생님을 높여야겠구만, 아빠를 높여야겠구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높여야 되겠구만, 누굴 높여야 될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표현을 찾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특수 어휘는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언일 수 있는데요. 특히 용언의 어간 자체가 이미 특수한 의미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바로 어느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게 주체와 관련이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체 높임과 관련된 특수 어휘 뭐가 있을까요? 이 자리 관련된 특수 어휘 뭐가 있죠? 아까 방금 전에 할아버지께서 자신다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주무시다. 얘들아, 주무시다에서 시를 빼봐. 주무다 있어? 그러면 주무시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이 되는 거지. 주무시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난잡해졌는지 알아요? 막 어쩔 때는 시가 선어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로도 흡수되고 어간으로도 흡수되고 지 멋대로잖아. 그게 우리 아까 선생님이 중세국어에 높임 선어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신분체제가 붕괴되면서 높임 표현이 간소화해진 거야. 옛날에는 막 왕도 있고 그랬으니까 높임의 체계가 단단했죠. 근데 이제 위아래가 없어지면서 이제 막 가기 시작했죠. 그러는 와중에 어떤 거는 어간으로, 어떤 건 종결어미로, 그리고 어떤 건 선어어미로 막 이렇게 흩어지게 돼서 제각각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주무시도 있고요. 할아버지께서 집에 있으시다라는 말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계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시다의 시를 빼서 계다라는 말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시를 뺄 수가 없어서 얘도 어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단어들. 우리 분필이 돌아가셨다 이런 말 쓰나요? 강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 안 쓰죠. 물론 돌아가다에 시가 붙은 말이 맞아요, 여러분. 돌아가다에 선어말하면 시를 결합했어. 근데 그 돌아가다라는 말 자체도요, 이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지.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죽다의 완곡하고도 높임의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재탄생했죠. 우리 나보다, 그러니까 낮춤말에서 돌아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보통 선어말음이 시를 결합시켜서 높임의 의미로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시다도 특수 어휘를 사용한 게 맞죠. 물론 돌아가다에다 시까지 결합한 것도 맞고요. 둘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 자체도 높임의 의미가 되었고요. 선어말음이 시를 또 결합했다고 보는 거예요.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고만 좀 잡숴. 맛있게 잡수다. 뭐 잡순다 이런 말 쓰죠. 참 맛있게 잡순다 이런 말도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잡수다에다가요, 선어발음이 시를 결합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잡수다라는 말을 자체가 우리 아유 강아지가 참 맛있게 잡숴 이런 말은 안 쓰죠. 그치? 그러니까 얘 자체도 이미 높임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시다도. 그러니까 이미 이 단어 자체도 특수 어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됐죠, 여러분? 네, 그래서 주무시다, 계시다, 잡수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뭐 진지를 밥을 드시다 또 마찬가지요. 얘도 있잖아. 드시다도요. 드시까지 보기도 하고 들다 있지. 밥숟가락 드는 거. 그 들다에 시를 결합시켜서 들시다에서 리을이 뭐 탈락해서 드시다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드시까지. 선생님 만약에 이거 다 분석하라고 나오면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게 특수어휘,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접 높임의 경우에는요, 얘는 어쨌든 간접이기 때문에 극존칭의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깨서가 사라지죠. 그 다음 특수어휘는 극존칭이기 때문에 얘도 사라지고요. 뭐만 남았어요? 오로지 선어말어미 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사용해서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야 고민이 계시다야? 고민이 있으시다죠. 같은 이유로, 왜냐면 고민이니까. 얘들아, 할아버지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 이거 문장의 짜임 뭐야? 뭘 아는 문장이야? 있으시다 서술어. 뭐가 있어? 고민이 있으시다 주어 서술어. 할아버지께서도 주어 서술어.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에서 그 깨서는 직접 높임도 있고요. 고민이 있으시다에 있으시 선어말음이 시는 간접 높임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직접 높임이든 간접 높임이든 둘 다 주체 높임이라는 거죠. 직접 높였든 간접 높였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누굴 높이려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주체 높임이에요. 두 개가 다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뭐가 맞아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집에 있으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특수어휘가 있으면요, 우리 있으시다라고 하지 않아. 계시다라고 해요. 똑같은 이유로 할아버지께서 낮잠을 자신다라고 안 하잖아. 주무신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직접 높임은 극존칭이 있는 경우에 그걸 써요. 그런데
간접 높임의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요거 둘 다 주체 높임이니까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객체 높임으로 가겠습니다. 객체 높임은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건데요. 어디에 있느냐? 종이 계속 쳐. 자, 여기 있네. 목적어나 부사어. 자, 요 자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격 조사는 원래 뭐가 있죠? 을을에 해당하는 높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부사격 조사 뭐가 있죠? 사람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 선민이? 에게 있잖아, 에게. 개 있잖아, 개, 에게. 그런데 그거에 해당하는 높임의 의미 있어요? 이번엔 선생님 대신 선민이 대신 원장 선생님 바꾸면 원장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상하죠? 원장 선생님께 부사격 조사 깨가 있네. 여기. 그래서요, 얘는 목적격 조사는 안 되지만 여기 부사격 조사 깨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를 통해 실현이 셋 다 가능하네. 근데 다만 만약에 조사 얘기 나오려면 얘까지 있어야 돼. 해유체. 근데 얘는 이제 보조사고 쟤네는 이제 격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요거 지금 수특에서도 역시나 얘를 보조사로, 평가원에서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내가 어떤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이제 그 높임 표현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문제를 냈는데 어디였는지 학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어디였는데요. 거기에서 그 종결 어미를 통해 뭐 높임을 실현한다. 막 이제 그 문장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완벽히 틀린 문장도 하나 더 있었어. 그런데 이 해유체를 보고 우리 학원의 어떤 학생이 얘는 이제 보조사니까 그 보조사를 통해서 뭐 실현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오답을 뭔가를 골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줘서 틀린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셨어. 조사라고 인정을 안 해주셨어. 어쨌든. 그랬는데 분명히 요는 조사가 맞지만 그래도 혹시 학교에서 보조사 얘기를 잘 안 했다면 종결 어미만을 통해 뭐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선택지가 종결 어미만을 통해 뭐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 근데 그 선생님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거. 선어말어미 말고 종결 어미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어쨌든 선택지도 한번 내신 시험에서는 한번 잘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저 자리에서 우리 객체 높임 실현할 수 없죠. 이 자리 없고. 그래서 어떤 자리? 이번에는 이 단어 자체가 목적어나 부사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단어. 자, 어디 자리예요? 요 자리네요. 자, 이번에는 객체 높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쭈어보다. 얘들아, 여쭈다 해도 되고 여쭈다 해도 돼요. 이 비읍은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삽잡잡의 흔적입니다. 그게 이제 어간으로 땡겨 붙은 거죠. 그래서 여쭈다도 되고 여쭈다도 돼요. 그 다음에 할머니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래, 모시고 오죠. 그래서 모시다. 얘들아, 모시다에서 시 빼봐. 모다라는 말 있어? 얘는 모시까지가 정확히 어간이 되죠. 그 다음에요, 만나다, 그러니까 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할머니를 보러라고 하지 않고 할머니를 뵈러, 뵙다도 있죠. 뵈다, 뵙다. 뵈다도 되고 뵙다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부 객체 높임과 관련된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휘의 의미에 따라 이미 객체를 높일 건지 주체를 높일 건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서술어는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높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실전이에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주 헷갈릴 만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 표현 다른 것도 되게 많겠지만 다 일단 생략하고 요것만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만약에 너네가 높임 표현을 찾으려고 해 그러면 일단은 무슨 표현부터 찾는 게 제일 쉽겠니? 저 세 개 중에 뭐부터 찾는 게 쉬울까? 당연히 상대 높임부터 찾는 게 쉽겠지. 왜냐면 상대 높임은 그냥 요 자리만 보면 되잖아. 이게 주황색이라 잘 안 보여? 요 자리만 보면 되잖아. 이게 상대잖아. 요 자리만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말 끝에 봤어요. 상대 높임이 있는 단어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 얘는 상대를 높이는 거죠. 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쪼개봐. 어떻게 돼? 들이다. 그리고 시,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 지금? 시가 있네? 얘 무슨 높임도 사용한 거야? 주체도 높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는 게 아니고 드렸지. 그럼 뭐도 있어? 누구누구께 드리는 거잖아. 객체도 있네. 다 있어. 들이셨습니다. 아마 문장이 이런 걸 거예요. 뭐 할머니한테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셨습니다. 뭐 이런 문장일 거예요. 근데 지금 듣는 사람만 바꿔볼게요. 듣는 사람. 할머니한테 하는 게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동생한테 얘기한다고 해봐. 그러면 들이셨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상대는 높이지 않았지만 그대로 선어말어미 시와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들이다가 사용이 됐죠. 그러면 얘는 무슨 높임 실현된 거야?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이 실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드렸습니다는 뭐가 실현된 거예요? 드렸습니다. 드리다. 과거 시제 종결어미 씁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 높임과 객체 높임만 실현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 헷갈리면 주어가 아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할머니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셨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 주어 자리 아버지 대신 동생으로 바꿔봐. 그럼 할머니한테 동생이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동생이 드리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승우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자리만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주셨니? 이건 뭐예요? 뭐만 사용됐을까? 주다. 일단 특수어휘가 없으니 객체도 없죠. 그 다음에 시가 있네. 그럼 얘는 뭐만 쓴 거야? 주체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너한테 용돈 주셨니?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어만 높이는 거죠. 너한테 용돈을 주셨니?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었습니다는 이제 뭐만 높이면 돼? 듣는 상대만 높이면 되죠. 할아버지께서 아니 친구가 제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만 높이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 아주 조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문법을 잘 하려면 문맥적인 의미도 파악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도 잘해야 되죠. 각 그 문법 실현하는 형태소들의 용어도 잘 알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문법이 더 잘 다가오겠죠. 이게 이제 높임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쭉쭉 뭔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서 그건 뺐거든요. 하우츠 청유형 그건 좀 뺐어요. 근데 혹시나 여담으로 남은 거는 다 들으면 아는데요. 우리 갑시다 하고요. 갑니다. 비읍니다. 애들이 이걸 헷갈려. 집에 갑니다. 얘는 누가 봐도 평서형이죠. 하십시오째 평서형이 비읍니다죠. 인사를 합니다. 집에 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비읍시다. 얘는 어때요? 선생님이 이거를 만약에 하십시오라고 착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갑시다. 돼요? 할아버지 먹읍시다. 아니면 보통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요. 좀 내립시다. 이때 많이 쓰거든요. 좀 내립시다. 얘들아 일단 문장의 종류가 뭐야? 청유형이지. 청유형인데 얘는 원래 청자한테 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좀 내립시다. 이건 어떤 청유형이죠?
행동을 누가 해? 화자만 하면 되는 거야. 좀 내립시다. 내가 내려야 되니까 좀 비키라는 거지. 그지? 그럼 내리는 행위는 누구만 해? 말하는 사람만 하지? 그런데 자 어쨌든 그 문장의 종류에서 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요. 일단 할아버지한테 못 쓰는 거 보니까 하십시오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냐? 하우체 청유형 종결음. 얘만 조심하면 돼. 비웁시다. 하우체 청유형 종결음이다 라는 거 비웁시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시간 표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